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KB국민은행의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작진분들께서 인사이트가 대단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과찬이시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도록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내용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월도 왔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글로벌 경제에도 봄이 올 수 있나요? 네, 지금 봄이 올 듯 말 듯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연초 이후에 하락이 진정되면서 일부 반등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소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플레이션 속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공격적 긴축을 시작하였고, 아울러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 올해 총 6차례의 추가 인상을 전망하였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5월부터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는 보유자산 축소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6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태고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3월 FOMC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미 연준 의원들의 긴축과 관련된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점도표를 보았을 때만 해도 남은 6차례의 회의에서 매번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최근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스텝, 즉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회의에서 예상되었던 것보다 긴축의 속도가 더욱 공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고요.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월과 6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각각 50bp씩 인상할 가능성을 급격히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한 73% 정도로 꽤 높은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이러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경기에 대한 부담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KB 하우스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4월에는 하우스뷰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큰 폭의 기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증시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습니다.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재의 우려가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는 점과 지난 3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경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나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 등이 남아있어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낙폭이 과도했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월 KB 하우스 뷰의 주요 변화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중국 증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 불확실성과 자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등의 대내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변동성을 보였던 점도 미중 갈등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 기조가 인프라 투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보다는 본토 증시의 상대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 향후 전망, 그리고 본토와 홍콩 증시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까지 잘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4월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금융시장의 변수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는 4월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4월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지수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에 따라 긴축 우려와 관련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근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동안 경기 침체의 신호로 인식되었고 해당 시기에 과거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20에서 40% 수준의 조정을 보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실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까지는 1에서 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아직까지는 성장률 둔화나 실업률 증가와 같은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행이기는 하네요. 4월에는 통화 긴축 우려와 더불어서 이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4월에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 이벤트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자면 4월 18일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날 발표되는 글로벌 및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여부인데요. 이미 지난 보고서에서도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하향 조정이 나타난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 내용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4월의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현명할까요? 4월에도 증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만이 평화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 통화 긴축 우려나 경기에 대한 불안 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우려들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기존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주식 비중의 확대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규 투자자라면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점에서 매수의 시점을 조금 더 늦추고 시장을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화정책 우려와 경기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4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